정부 이제 외교 안보의 핵심은 실용 외교의 중심축을 두고 있고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강력한 한미 동맹이 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의 개념 그리고 대미 외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그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 외교가 실용 실리 아닌 적은 없죠. 근데 네. 이게 다만 전 정부에서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크게 이야기를 했고 좋습니다. 가치 외교는 좋죠. 당연히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는 거죠. 전 세계 국가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면은 그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가끔 이제 목적과 수단이 좀 전치됐다거나 너무 우선순위의 좀 비중에 편중이 조금 좀 과했던 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제 이거를 다시 좀 정상화시킨다. 한국 외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궤도, 본 궤도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로 지금 실용 외교를 이야기하는 걸로 읽히고 있고요. 이거는 뭐 보수 진보 무슨 뭐 가치를 떠나서 무조건 이익만 탐하겠다 이제 이런 소리는 아닌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한국 외교 그리고 외교의 본질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걸로 읽히고요. 그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은 정상화의 가장 또 중요한 축은 또 역시 한미 동맹이죠. 네.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 동맹이 과거에 이제 정치 군사적인 약간 좀 수직적이고 좀 일방적인 동맹 관계에서 아시겠지만 21세기 이후 들어서는 특히 2020년대 이후에는 뭐 정권에 상관없이 이 호혜적,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혜적이고 좀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있는 수평적인 동맹으로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어쨌든 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실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제 호혜죠. 서로 이제 그 이익을 나누고 더 키워나가는 이런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관계로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관계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아마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상 외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정상께서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하실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상 외교의 물꼬를 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정상 외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홍보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성과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정상 외교를 통해서 뭔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 때도 이기 때는 그게 더 노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제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정상 외교를 개최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보여줬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탄핵 사태 때문에 정상 외교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 외교를 빨리 재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상 외교를 재활성화해서 한미 관계를 이제 복원을 하고 신뢰를 증대하는 정상 간의 어떤 그 케미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이게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물꾸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큰 선물꾸러미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철저한 대비를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거에 원칙적으로 또 동감을 합니다만 충분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실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에 있어서 화두로 출범 쪽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관련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미 간의 안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 뭐 방위 분담금까지 다 포괄하는 원스톱 쇼핑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물론 관세 협상과는 어떤 안보를 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스톱 쇼핑을 좋아하고 그 지난달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또 중동을 순방하셨잖아요.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을 순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물 보따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들이 즉각 대규모의 또 투자 패키지를 갖다가 선물로 줄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러한 대미 투자 이거를 받아오시면서 굉장히 막 입이 이렇게 걸려갖고 오시는 그러니까 경제 안보 패키지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패키지 합의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국내 정치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빠르게 만나서 원스톱 쇼핑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떼어서 이제 따로 협상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새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쓰고 대응책이 마련됐을 때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게 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번 달 중순과 말에 G7 정상회의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출범했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두 그 회의를 모두 대통령께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석이 결정이 되면 그 다재 회의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께서 좋아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도 좀 하시고 또 상호 신뢰 토대를 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좀 개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급하진 않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 관련 협상이 우리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8일까지 이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 그런데 또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기도 했고요. 또 최상의 협상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녹록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시 적자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출범 초기에 추구하는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과의 관계 협상도 그렇고 다른 주요 우방국과의 협상도 그렇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영국하고 어떤 합의를 했지만 그 영국은 사실은 그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 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성과로 보기가 어렵고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보다 더 1기 때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사실 미국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대화 먼저 하자 이렇게 하고 145% 달하는 상호 관세도 30%로 훅 낮춰주고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낮춰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그 협상 대상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야 이거 좀 신중하고 버티고 강하게 대응해도 괜찮겠다. 네.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명분과 공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일부러 지연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논의하기로 한 4개 분야에 있어서 주로 3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협상팀도 이제 그 고위급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그 리더 쪽으로 갈수록 이제 바뀔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준비 기간이 좀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는가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미룰 수밖에 없다. 미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는 유예를 받았지만 품목별 그 관세 있지 않습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부분은 지금 부과가 되어 있고 말씀하시고 50%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관련 그 기업들의 그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는 해야 되나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미국과의 통상협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 참모격인 이해명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회동을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 미국 정부와의 통상 관련 협상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존의 한미 동맹의 소통 메커니즘이 좀 있고요. 또 우리 또 정부도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 옵션들은 새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은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한 개인이 이제 뭐 협상을 돌파구를 뭐 마련하고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을 뭐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간의 시스템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협상 전략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이제 본격 협상 대표로 나갈 사람들이 이제 인선들이 발표가 되겠죠. 이제 그분들 테이블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던 옵션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올라가게 될 건데 그것들이 마치 없던 것처럼 아주 새롭게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대한민국의 연속성이 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료 사회라고 하는 게 간단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제일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러 이제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미국 쪽도 안심을 합니다. 급격한 변침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유니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걸로 보이지만 1기를 하고 지금 2기 지금 한 6개월 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 예측되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한 200 정도를 불러놓고 그걸 점차 이제 원하는 수준 안으로 타겟 안으로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이미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그 대미 통상 경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 이제 집단 지성들 전문가들의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누구 한 개인이 좌지우지해서 뭐 갑자기 변침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제 집단 지성을 좀 모아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한미 동맹의 소통 메커니즘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 이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 같은 걸 게임으로 좀 보자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순례를 놓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제 네. 순례가 뒤돌아볼 때 이제 잠깐 멈췄다가 누가 먼저 앞에 가가 순례 만질 거냐 네. 이제 하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선착순 게임을 하고 빨리 오는 순서대로 잘해줄게라고 네. 하는 거고 영국이 대표적으로 빨리 와서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빨리 끝낸 건데 다른 나라들이 영국처럼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하고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게 더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1대1로 미국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함께 같이 n분의 1을 조금 부담을 덜어가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는 등등의 다각도로 이제 그 전략들이 아마 옵션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협상 시한이 다음 달이긴 한데 네. 그동안에 그래도 면밀히 뭐 정부가 완전히 멈췄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충분히 대응 전략들이 좀 있을 거고 한 달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막판 이제 단추를 좀 잘 끼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제 한일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사라든가 영토 관련 이런 이슈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 문화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으로 일본을 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일 관계 어떻게 앞으로 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 한일 관계는 지금 관성이 이미 붙었어요. 탄력이 붙어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1,200만, 1,300만 명의 이제 인적 교류가 있었고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식도 봐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끔 이렇게 군국주의적인 역사 수정주의 발언들이 있고 할 때는 이제 그 반일 감정과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평소 생활을 할 때 일본 기업이나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이제 그리고 또 벌써 이제 1945년 이후로 이제 100년 가까이 80년 넘은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역사 문제도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 당사자분들도 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증오를 가르칠 거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아마 그 해결 방안의 틀을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틀 속에서 이 급격한 현상 변경 없이 한일 간의 이제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분야들은 이제 협력하고 그리고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분야가 이제 우리는 가장 이제 궁금하고 중요한 분야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훼손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네. 나가는 5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뭐 중국 눈치 보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사 영토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가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는 협력하면서 이게 포개는 거죠. 예, 문제들을 포개는 협력의 면으로 문제라고 하는 점들을 협력의 면으로 이제 네. 덮어나가는 방식으로 아마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할 때 한미일 협력 체계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한미일 협력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한미일 협력 체계가 갖는 의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본은 정대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고요.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파트너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항상 좀 걸림돌이 되어왔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사회, 문화,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활용성이 좋은 그런 이웃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형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소다자적인 협력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할 때 뭐 외교, 안보, 군사 그리고 경제, 기술을 나눠서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은 경제나 통상 특히 기술 부분에서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미일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소제품 장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국가가 협력을 해서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간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표준 원칙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일 세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는 안보 위협이 뭐냐면 북한에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있어가지고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 북한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어떤 그 국방비라든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보긴 합니다만 뭐 북한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군사적 위협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제도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미일 협력, 군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그런 관리를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짚어봤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 체계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이 두 국가와의 관계가 살짝 소원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좀 무역 상대국으로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의 한중 관계 개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중 관계 개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중 관계 유지 이제 강화시키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좀 소원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도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제스처들을 좀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근본적인 문제, 이제 영토나 영해 문제 같은데 늘 잠복돼 있는 우려 사항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중 경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한테 너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주변국들이 좀 묻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면 이제 이거를 좀 당당히 이야기하는 속에서 한중 관계도 더 이제 호혜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중국도 이제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서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지 말고 우리하고 지대던 대로 잘 지내자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외교적 구조, 지형, 토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기본 상수고 변하지 않는 토대 같은 겁니다.
중국한테 이걸 확실히 인식시키는 게 좀 필요하죠. 이 틀을 유지하지만 중국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중 경쟁이 있어도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영내에서 어쨌든 같이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뭐 인적 네트워크나 기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중국하고는 또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좀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 토대와 구조물 자기 집 이제 부셔 먹으면서 같이 딴 거를 할 수는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한중 관계는 잘 유지, 강화, 개선, 발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